네, 본격적으로 HTML5를 전부 다 학습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JSP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폼이라고 하는 그 태그인데, 그 폼 태그를 일부 학습을 함으로써 JSP와 HTML 연결하는 내용들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실 이 내용, 폼 내용은 인터넷 응용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장도 마찬가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웹브라우저가 있고요. 웹서버가 있고 웹 응용 서버 와스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고 JSP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용자 입력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5번처럼 사용자 입력 부분이 있어서 5번에서 폼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6번 폼 정보 내용이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그 JSP를 다시 그 HTML로 바꿔서 처리가 되고, 그 내용들이 다시 전달이 되고 서버에 전달된 내용이 결과로 전송이 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폼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입력을 통해서 와스하고 그 통신하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폼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금 전에 그 절차도를 이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폼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용자 입력을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이다. 즉, 서버하고 사용자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입력한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 절차, 이걸 우리가 소위 폼을 써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폼 태그에 대한 얘기죠. 자, 폼 태그의 그 문법은 꺾기 폼, 맨 뒤에 꺾기 닫고요. 다시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꺾기 슬래시 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 안에는 액션이라고 하는 URL이 되어 있고요. 메소드까지도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액션에 JSP 파일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이제 get 방식, post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헤더 부분에 보낼 때는 get, 바디 부분에 내용을 보낼 때는 post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과 폼 사이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폼 엘리먼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 폼 엘리먼트의 종류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input, 뭐 텍스트 에리아, select, 버튼, 필드 셋, 레이블, 옵션, 옵트 그룹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URL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액션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데이터가 전달되는 부분이죠. 전달되는 서버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코드 주소를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방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하나의 그 뭡니까 문법적 테이블로 만든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폼이 있고요. 뭐 속성, 액션, 인크립트, 메소드 네임, 타겟, 뭐 오토 컴플리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 보시면 됩니다. 필드 셋, 레전드, 레이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설명이 하나 잘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폼하고 액션하고 demo.jsp, 메소드는 포스트, 뭐 이게 첫 번째 줄에 폼에 대한 거고요. 맨 마지막 줄에 두 번째 보시면 슬래시 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폼을 넣어야 되는데 바로 뭐 인풋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좀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잖아요.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게 필드셋이 되겠습니다. 필드셋은 하나의 뭉텅구리로 만드는 거고요. 레전드는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뭉텅구리의 설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레이블은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딱지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데코레이션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자, 폼 엘리먼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풋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폼 태그 내에서 입력 요소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자인 경우에는 텍스트, 패스워드, 그 별표시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목록으로는 책박스, 책박스는 그 선택 중에 뭐 여러 개를 동시에 병렬로 선택할 수 있는 거가 책박스가 되겠고요. 라디오는 뭐 두 개 중에 하나만 한다든지 세 개 중에 하나만 한다든지 여러 옵션 중에서 뭐 반드시 하나만 하는 거가 바로 라디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년을 나타낼 때 우리 대학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한 번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매년. 그런 경우에 이제 라디오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입니다. 그다음 명령으로는 버튼이나 서브 및 리셋 이런 거가 있습니다. 버튼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클릭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버튼이 되겠고요. 서브밋은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 서버에 제출할 때, 즉 JSP 파일에 제출할 때 서브밋을 쓰면 되겠죠. 리셋은 취소를 하는 겁니다. 취소를 하고 새로 작성. 예. 기타로 뭐 파일, 히든,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인풋에 대한 형식입니다. 인풋은 꺾기 인풋하고 타입, 인풋 엘리먼트를 넣고 name, value 이렇게 세 가지 인풋 태그 안에는 세 가지 옵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는 슬래시 꺾기를 해서 인풋에 대한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그 인풋에 대해서 그 태그 이름과 속성값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방금 전에는 타입, 속성으로 타입, 네임, 밸류 요 세 개만 있었죠. 예, 나머지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입으로 인풋에서 타입으로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그 서버에 한번 보내보자 뭐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인데요. 꺾기 폼 액션은 demo.jsp 메소드는 post 뭐 요거 아까 한번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데코레이션을 위해서 field set 그 다음에 그 캡션이죠. 그 field set의 이름을 하기 위해서 레전드 사용자 정보 레전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벨 레이블은 인풋 엘리먼트라든지 현재 이제 인풋을 많이 썼는데요. 인풋 각각의 그 폼 엘리먼트를 설명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설명문이죠. 그래서 라벨과 인풋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id가 되겠습니다. id.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보시면 그러니까 id 그러니까 라벨 id가 있고요. id에서는 값을 입력하는 부분은 인풋이고 id를 입력하라라고 이제 앞에 딱지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걸 라벨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타입은 버튼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 중복 확인, 그러니까 value가 이제 그 버튼 위에 쓰이는 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혹시 이제 뭐 방금 입력한 그 ID 값이 중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패스워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라벨은 패스워드라고 우리가 한글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이 패스워드죠. 패스워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옆 사람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옆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별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인풋으로 서브밋 요건 제출입니다. 서버로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리셋 타입이 리셋인 경우에는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을 취소를 하고 새로 입력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필드셋 닫고 폼을 했습니다. 자, 다시 자세히 보면 인풋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쓰였습니다. 즉 네모칸이 5개가 생겼다. 하나는 ID 값, 또 하나는 이제 중복 확인 버튼, 또 하나는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칸, 또 하나는 그 서브밋 제출하는 서버로 전송하는 그 버튼 하나, 그 다음에 취소하는 버튼 하나 이렇게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결과값 입력하는 것하고 한꺼번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만들어져 있는 그 폼이죠. 폼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입력을 한 형태고요. 그러니까 HTML 파일에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폼 텍스트 1.html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아래 위로 검은색 위에 4줄, 아래에 있는 검은색 2줄은 뭐 HTML5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바디 아래에 있는 섹션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그 인풋 얘기죠. 그래서 섹션 빼고 폼부터 해서 액션부터 해서 이 내용 그대로 한 겁니다. 예, 요거 내용을 이클립스에 넣고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앞에 내보낸 내용은 HTML입니다. 근데 액션에 보시면 그 폼 안에 액션이 있고요. 폼 안에 액션 안에 폼 텍스트 1.jsp라고 하는 서버 프로그램의 그 이름이 이제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그 관련된 파일을 우리가 JSP 파일로 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구쪽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이제 한 학기 내내. 뭐 일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수업으로는 여러분이 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강의의 완성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학기 말에 되면 뭐 자연스레 이걸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그 강의의 완성을 위해서 한번 그대로 눈 딱 감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JSP 그 전체 볼 때 세 번째 줄이죠. 꺾기 %at 요거 한 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꺾기 %에 utif8을 정의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줄 넣어주십시오. 요거가 바로 이제 JSP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HTML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 아래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id 옆에 꺾기 %는 뭐 request get parameter name x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과 이 아래 부분 꺾기 %는 request.get parameter pass x 이 부분은 JSP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이와간 이 파일은 HTML과 동일한데 이름을 JSP로 바꾸고 맨 위에 있는 두 줄,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두 줄이 바뀌어서 JSP 코드가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학습이 된 겁니다. 뭐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설치를 하면서 HTML5, JSP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하고 뭐 패스워드를 여러분 입력하시면 서버 전송 누르면 그 서버로 가겠죠. 뭐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입력했었던 홍길동하고 패스워드 값을 서버가 제대로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JSP를 만들었고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인풋 중에 이제 라디오에 대한 겁니다. 라디오 버튼. 이거는 학년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하나만 선택할 때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남녀 성별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만 선택하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라디오 버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인풋 타입 아래에서 둘레 6번째 줄 보시면 인풋 타입은 라디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d, name, value 그 다음에 체크트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클릭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클릭해 놓은 거죠. 그때를 체크트라고 하면 그 워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남자의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폼 라디오 1.html 자체입니다. 방금 입력한 내용 아래 위에서 위에서 보시면 둘레 5줄 섹션까지의 요 줄은 뭐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고요. 아래에 있는 맨 두 줄도 동일하고요. 다만 중간에 있는
폼 액션 이 부분만 이제 바꿔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액션에 JSP 파일을 써줘야 되는데 이 코드를 써주면 아마 실행이 그대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JSP도 한번 좀 넣어야 되겠네요. 네, JSP 파일에 대한 겁니다. 뭐 아까도 설명했듯이 위에 코드 두 줄,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에서는 선택 성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퀘스트 겟 패러미터 젠더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젠더 값을 뭐 인쇄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이것도 JSP입니다. 자, 여러분 이클립스를 열어서 로컬 호스트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 서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로컬로 해서 HTML과 JSP를 입력한 후에 하시면 뭐 남자 여자 클릭을 했을 때 예, 등록을 했을 때 결과값을 알 수 있겠죠. 현재는 남자를 선택을 하고 아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에 해당되는 그 값인 메일, 영어로 남자라는 뜻이죠. 이 메일 값이 반납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책박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박스는 여러 선택 중에 한 개,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해서 선택된 값을 이제 전달받을 때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레디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레디오는 몇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데 책박스는 여러 개를 다수를 선택할 수 있다.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약간 다수를 선택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미, 현재도 예제가 취미인데요. 낚시, 노래, 독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책박스를 써서 그 값을 받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폼으로 시작을 했고요. 액션은 demo.jsp를 썼나 봅니다. 여기에서는 뭐 그렇고요. 라벨 보시면 낚시가 있고요. 라벨에 대한 책박스 하나, 노래에 대한 책박스 하나, 독서에 대한 책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value가 있죠. 이게 이제 전달되는 값입니다. 영어로 fishing, singing, reading. 그렇고요. 이 값을 알아내고 싶다. 그때는 합의라고 하는 네임으로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실행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 개를 받았어요. 그 값이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바로 자바 코드죠, 그죠? 여러분들 배웠던 그 배열입니다. 배열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을 저장하고 뭐 이렇게 반납하는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JSP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스트링에 uhab이라고 하는 배열을 만든 거고요. 이때는 JSP에서 값을 가져서 합의로부터 있는 값을 여러 가지 값을 가져오는 거죠. values니까요. 예, 값을 여러 개를 가져오는데 uhab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uhab이가 널이면 없는 거고요. 1부터 2부터 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인쇄해 봐라. 뭐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바로 이제 낱널인 경우에만 인쇄를 해라 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문을 써서요. 그러면 좀 더 좀 간결하게 할 수 있겠죠. 예, 어떤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 자, 책박스에 대한 폼 예제가 되겠습니다. 뭐 HTML 동일하고요. 중간에 있는 폼만 좀 바뀌었다. 여기 액션 부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요 하이브 서버가 지금 작동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싹 다 지우시고 JSP 파일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폼 책박스 1.jsp 그 다음에 HTML5와 JSP 파일을 동일한 디렉토리에 이클립스 상에 동일한 곳에 넣으시면 바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폼 책박스 1.jsp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입력한 내용 있죠? 요 섹션 부분에서 값 가져오는 것, 보여주는 것 해서 인쇄해서 그대로 입력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취미를 선택하는데 낚시, 노래, 독서
그래서 현재는 낚시와 독서만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낚시와 독서를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fishing, reading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